안녕하십니까, 이신규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대만 방위본부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11월 중순 중공 해군 함정 두 척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 섬과 대만 사이의 해역을 통과해 대만 동부 하렌 외에서 모의 상륙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방위에 정통한 한 대만 관리는 중공 해군이 난시 군도 부근에서 벌인 행위에 대해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해군 상륙함의 행동이 일본의 선한 군도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어 일본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함정은 모두 중공의 동해 함대 소속 071형 종합 상륙함으로 동해와 대만 전선의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두 척의 전함은 이미 요나구니 섬에서 남쪽 하렌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익명의 일본 관리는 중공군의 이번 훈련은 훗날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 위한 예행 연습일 수 있다고 직언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미 대만 억제 법안을 발의해 외국의 군사 융자 방식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위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 보도는 대만 국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국방전략다원연구소장 수저위는 대만은 절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의 대만 상륙조전장은 대만 해협을 마주한 대만 서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서부와 중앙 산맥을 사이에 둔 동부가 후방인데다 동부 해안 지역은 절벽이 많아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저위는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대만 동부 하렌과 지형이 비슷한 오마하 해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마하 해변도 폭이 좁고 후면이 절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점을 선택한 것도 예기치 못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공군이 헬기를 이용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동해안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면서 대만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수저위는 사실 현재의 과학기술은 대만에 상당히 유리하다. 즉 전장의 감시 장비가 비교적 완벽해 이러한 기습의 기회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보병 C형 스팅어 미사일도 있어 해상에서 헬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저위는 방위 의지와 마음이 확고하면 동쪽에서 기습 상륙하는 중공군의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중공 수역의 선박이 전 세계 선박 추적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중공 수역 내 선박의 AIS 신호량이 10월 피크 때 하루 1,500만 개를 넘었지만 11월 초에는 하루 100만 개를 약간 넘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런 현상은 중공 당국이 11월 1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원인이라며 중공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 정상적인 데이터 유출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개인정보가 중공의 영토에서 벗어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선적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박 추적 서비스 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AIS 네트워크 팀장 아나서 타시스 트루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공 데이터 회사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국 정부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는 베이징 당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중공은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글로벌 해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동 해사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의 AIS 규칙은 베이징 총국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 수집과 공유, 특히 중공 연안 지역의 운항 노선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공은 정보 유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벨셰서 밸류의 분석가 쿠크는 중공발 데이터 부족은 중공 해양 공공망 전체의 가시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전략가 조지 하치마놀리스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접어들면서 공급 사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선박의 기한과 하여 퇴거 시점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NN 비즈니스 채널은 베이징이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지나치면 중공의 각종 행보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S는 선박은 고주파 무선을 이용해 해안선역의 위치와 속도, 항로, 명칭 등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 간의 충돌을 피하고 선박이 조난당했을 때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열릴 예정이지만 중공의 인권 탄압으로 지난 미국 정부 때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과 민간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11월 초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이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성주행 스캔들을 폭로한 뒤 중공의 펑사이에 대한 탄압이 국제사회의 반감을 일으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뉴욕 포스트는 바이든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하는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편집부 특집 기사를 이례적으로 게재하면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악수하는 사진 아래에 중공의 목적은 올림픽을 선전 무기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외면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6가지 죄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첫째, 신장의 소수민족, 주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죄. 둘째, 우한 바이러스 발원 은폐 및 조사 거부. 셋째, 파룬궁 수린생 및 위구르족 생체 장기 적출죄. 넷째, 중국과 영국의 공동성명 약속 위반, 홍콩 자유탄압. 다섯째, 신앙을 적으로 중공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다. 여섯째, 고위 관료 성범죄를 신고한 중국 여자 테니스 선수 펑사이 탄압. 시사평론가 탕진 위안은 이 기사의 목적은 바이든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외교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전면적인 보이콧을 하게 하려는 시도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에 나치식 정권인 중공의 위세를 확장하는데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글입니다. 시사평론가 흥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물론 과거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 중공의 자국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 위에서 활용돼 중국 국민에게 만국이 중공을 지지하고 있다는 허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올림픽 자체도 중공이 인권을 침해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이 중공의 인권 상태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는 대가와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11월 25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